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7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올해 1월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명품 파우치백 사과 의향 논란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편이 갈려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서로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에도 또 심지어는 지금 요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에도 누구를 편든다, 편을 안 들고 어느 쪽으로 비판한다,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제 여기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늘 얘기하지만 그냥 이 사태, 현상,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늘 그런 관점에서 논평을 합니다. 누구 편?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것도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재명이 그거로 살고 죽느냐.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이 올바로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상대가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누구든, 또 아니면 요새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의 관심사다.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합법이고 때로는 불법이 되는 논평,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진짜 그 문자가 뭐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인가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문자가 무려 5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를 올해 1월에 TV조선이 처음으로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서 취재를 했겠죠? 그래서 얘기한 게 있고, TV조선이 약간 보완해서 얘기한 게 있고, 그렇게 버전이 3개인데, 한동훈 후보는 5일 KBS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자 내용이 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문자 내용도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본인이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그거 내 기억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법조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남아있을 거요? 한동훈 위원장 그 메시지에 남아있을 거요? 그거 지워버렸을까요?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텔레그램이라고는 하지만.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제가 받은 문자의 내용은 사과를 하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과를 하는 것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사유들이 쭉 늘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도 기억한다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떤 내용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TV조선이 올해 1월 23일에 이와 관련해서 첫 보도를 합니다. 아마 그게 첫 문자가 1월 19일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취재해서 보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불찰로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뿐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 말대로 이게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야 말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당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면 따르겠다는 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전후 맥락, 근데 따르겠다는 게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전후 맥락으로 보면 앞에 이런저런 과거에 명품 파우치백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한참 할 때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과를 했을 때와 지지율 간의 조사 간의 갭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행위가 있었고 그게 뭐 갤럽이나 이런 데 지지율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수도권은 금방 반영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늦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경험상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도 그 직후의 얘기지, 대선 선거운동 끝까지 만약에 이 영향을 분석을 한다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죠. 김건희 여사의 논문 예를 들어서 오류 유지 멤버십을 유지로 그 영어식으로 번역했다 이런 것들 한참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어찌됐든 사과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쟁점이 덜 됐죠. 그거 뭐라고 했을 때 그 사과했잖아. 그 정도면 됐지. 이 세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는 그 이슈를 다뤄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과를 했더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 분석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일부 친윤 유튜브 패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과를 한 거와 안 한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그런저런 거를 얘기해 가면서 검토를 해달라,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과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TV조선 버전이고요. CBS 버전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앞에 부분에 이런 게 있고 뒷부분에 이거 있고, 아마 CBS 버전이라는 것도 TV조선의 1월 보도하고 최근 거기에 한두 마디 정도.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은 차이가 없다. 그러면 뜻이 다르다 하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건 사과 의향으로 보는 게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 때 부작용 이런 거를 언급한 거는 앞에 일종의 사족이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해 왔다. 그러나 당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 제가 보기에 그건 명백합니다. 어차피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다면 결론은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메시지는 뒷부분에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버전을 놓고 한동훈 후보 쪽이 문제 삼는 거는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등은 아니다,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사과를 했더라면 이거는 실제 생기지 않았죠.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대 개입이냐 아니냐. 전대 개입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당대회 개입이라는 관점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당대표 후보 검증 작업으로 볼 것이냐. 저는 검증 작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지도부한테 절체절명의 임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그 임기를 다른 사고 없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지율을 올려서, 그러나 이번 대표 임기는 2년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 1년밖에 안 됩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돼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 그러면 후보 안 하고 2년 동안 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관리를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정무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정무적 역량을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해명해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증이라고 봅니다. 검증 작업이다. 전당대회 개입이지만 그걸 개입의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집권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를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판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내가 그 당시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앞으로 나는 이러저러한 정무팀과 함께 내가 집권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근데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그걸 봤을 때 저 정도면 믿을만해 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겠죠. 그건 검증해서 통과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관점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과를 했다라면 총선 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까? 글쎄요.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건 뭐 일종의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러나 그 사과가 이 명품 파우치백 논란에 대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거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월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게 된 그 이전까지는 이 명품 파우치백 논란이 가장 큰 총선 이슈였습니다. 그 총선 이슈의 일종의 아주 확고한 방어전선이 바로 사과였습니다. 그 이후 2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인가요? 거기 나와서 사과를 안 하고 이게 뭐 약간 무슨 불찰인 양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훨씬 더 악화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1월 뭐 예를 들어서 말이나 이때쯤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만약에 KBS 대담을 했든 뭐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겠죠? 글쎄요. 아마 한 10석 차이는 났을 거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총선에서 완패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오판 이런 것 때문에 적어도 10석 정도는 왔다 갔다 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무적 판단 부분에 관한 검증은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읽었지만 씹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꾸 한동훈 후보가 공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뭉개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릴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적 관계로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고 공적인 관계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우리의 가상 적국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요 전화가 아니고 그러면 문자 텔레그램으로 문자가 왔다. 이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 그러면 우리의 가상 적국이고 이거는 사적으로 나한테 한 문자네. 그냥 씹어버리는 게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요. 저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통일부가 있으니까 통일부가 있고 북한의 통전부가 있으니까 그 공적인 관계에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과 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상황을 비틀어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층끼리 충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증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됩니다. 아니라면 이 논란을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진전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어떤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검증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